네, 2023년 계묘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임진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이제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하고 일주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임진일주의 이제 그 계묘년 운세를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2023년 세운 천간이 개수가 되고 세운 지지가 묘목이죠. 예, 임진일주입니다. 요렇게 같이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토끼띠 해죠. 일단 임진일주를 보시게 되면은요, 임수하고 이제 진토는 전부 뭐냐면 이제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임진일주는 일단은 뭐 음적 속성보다는 이제 양적 속성이 좀 강한 그런 어떤 외향적인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진토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용입니다. 용이고, 그 다음에 임수가 의미하는 색깔은 이제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제 흑룡입니다. 물 만난 흑룡이죠. 이제 진토는 이제 수의 고장지어서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 만난 흑룡이에요. 그러니까 물 만난 흑룡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임수가 의미하는 게 이제 큰 바다 이런 거니까 도량이 넓고 이제 진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장간을 보시면 임진일주 진토에 지장간은 을계무죠. 9, 3, 18인데 한 달 30일 동안에 을목이 9일, 계수가 3일, 무토가 18일 동안 사령한다,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무계열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사주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항상 을계무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을목은 임수 입장에서 상관이고 계수는 겁재죠. 그리고 무토는 임수 입장에서는 이제 편관이 되겠습니다. 진토는 이제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제 일단은 뭐냐면 지지에 일지의 진술충미라고 하는 사고를 깔고 있는 이 일주들은 일단 삶 자체가 이렇게 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좀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이 의미하는 게 변화인데 지금 이제 2023년이 계묘년이죠. 이제 이 계수하고 합을 하는 거는 이제 무토죠. 합화의 오행은 이제 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계묘년에 이 진월은 무조건 이제 그 병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2023년이 계묘년이죠. 무게합을 하기 때문에 합화 오행이면 화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해에 2023년에 진월 양력으로 치면 4월 달인데 이거는 무조건 병진이 된다. 화가 이제 병진이죠. 정임으로 시작하는 일간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목이죠. 합화오행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갑진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이나 정으로 시작하는 해는 그해 4월 달은 무조건 갑진월이 된다. 병이나 시는 무조건 순위가 이거는 임진월이 된다. 을이나 경으로 일간이 시작하는 그런 해는 이거는 금이니까 경진월이 된다. 그리고 갑과 기로 시작하는 일간이 되는 해는 토니까 무진월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토가 의미하는 건 특히 이렇게 이제 변화를 의미해요. 이렇게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변화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괴강에 들어가죠. 임진일주가 괴강입니다. 이게 이제 무진무술, 경진경술, 임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임진에서 그 괴강인데요. 괴강은 우두머리 괴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괴강인데요. 이거는 이제 북두칠성에 정면에 4개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셉니다. 이게 이제 물론 괴강살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이걸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남 밑에서 일하기 싫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아무튼 괴강을 가졌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임진일주가 굉장히 삶이 열정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러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간의 자고예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제 고인데, 이거는 이제 진토는 이제 수의 고장지죠. 항상 뭐냐면 진술충미 그 4개, 사고는 이게 초기, 중기, 정기잖아요. 중기가 해당되는 거가 고장지가 돼요. 술토는 신정무죠. 그래서 신정화가 이제 뭐냐면 중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화의 고장지가 되는 거고, 미토는 목고죠. 미토의 저희 지장간은 정을기죠. 정을. 그래서 을이 중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축토는 지장간이 개신기가 되죠. 그러면 개신기에서 신자가 중기가 되죠. 이거 실은 금이잖아요. 이건 금고예요. 금의 고장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토가 수의 고장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임수일간인데 요 수로 여기 쏙 들어가죠. 이게 자고예요. 스스로 내 고장지를 깔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외로움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진일주 여자들 만나면 굉장히 좀 미인형이 많아요. 미인형이 많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임진일주 뭐 특히 뭐 남녀 불문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편관이죠. 진토는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편관인데 이거는 이제 권력, 승진, 그 다음에 명예욕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묘를 깔았죠. 임진일주가 이제 묘예요. 임진이 보시면 오늘 이제 임진인데 임수가 여기 있죠. 진토가 여기 있어요. 임수는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돌면 절태양, 생육대, 병사, 묘에서 이제 묘가 되겠습니다. 묘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굉장히 침잠해 있고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진토가 의미하는 건 굉장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임진일주가 굉장히 삶 자체는 좀 정적이지만 굉장히 변화가 많다. 이렇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을목이죠. 을목이 진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관이죠. 상관이 대좌 묘궁에 있습니다. 을목이 진토를 보면은 왜 대좌냐 보시게 되면 을목이 여기 있죠. 진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을목은 이제 음해천간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태양, 생욕, 대가 되죠. 을목이 진토를 보면. 그래서 이 대라는 이거는 뭐냐면 관대지를 의미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시험 합격하면은 이제 허리에 옥패를 채워주고 그런 관대예요. 그러니까 직위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시험 합격도 의미하는 거지만 굉장히 이것도 약간 그 단계적으로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 우월감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좌를 깔면 일단은 그 표현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굉장히 상대방의 좀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상관이라는 게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일주는 상대방한테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본인 생각이 맞아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진일주는 특히 뭐를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자, 겁재. 개수가 이제 진토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양좌예요. 양은 이제 기를 양자죠.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겁니다. 양좌 대궁. 양좌 묘궁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남을 기르고 뭐 이제 양육하고 보살피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은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상속도 의미합니다. 상속.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하고 상속을 가지고 부모님의 상속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약간의 어떤 충돌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무토 편관은 대좌 묘궁이죠. 무토가 진토를 보면 또 대좌예요. 똑같아요. 대좌 묘궁.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무토가 진토를 보는 거죠. 여기 무토가 여기 있죠.
진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토는 약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절태양 생욕 똑같이 관대예요. 아까 상관도 여기 이렇게 그 관대지였고 무토도 진토를 보면 관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관대지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합격이에요. 직위, 뭐 권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편관이 대좌해야 한다. 대궁에 좌한다. 대좌 묘궁에 좌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직업 자체는 이제 묘궁이니까 이제 좀 정적인 것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어떤 권력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승진 욕구도 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인데요.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임진일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부 관계가 금실이 좋고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관성을 이제 묘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성이니까 뭐냐면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을 이제 땅에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다 보니 이게 너 따로 나 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일주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세고 자기 우월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중에서도 일반 평범한 거 맞지 않고 전문 직장인, 의료계통, 군인, 경찰, 공무원, 교육자 이게 다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니 물론 남 밑에서 일을 하지만 다 거의 전문직이잖아요. 이쪽 계통으로 가야 돼요. 이쪽 계통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임진일주가 삶이 변화가 많고 좀 고단합니다. 팍팍해요. 그래서 임진일주를 가진 자식이나 뭐 본인이 임진일주다 그러면 이쪽 계통으로 직업을 가져야 업상대체도 가능하고 물상대처도 가능하고 임진일주다운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임수일간이 필요로 하는 천간은 병화, 무토, 간목, 경금이에요. 이게 진신이라고 합니다. 진신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이러한 무토, 병화, 간목, 경금을 천간에 잘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이 굉장히 임진일주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빛을 발합니다. 이러한 임진일주가 이제 계묘년이죠. 2020 계수 겁재예요. 근데 이 겁재가 들어오는데 이 겁재가 뭐 흉성이니 길성이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겁재라고 하는 것들이 겁재라 계수라고 하는 겁자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임진일주에 2023년도에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뭐 겁재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사주 명리학은 아주 굉장히 냉철합니다. 이런 겁재가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재산을 탈취한다 해서 겁재라고도 하긴 하지만 또 신약사주에 또 개수가 들어오면 또 나름대로 이제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걸 겁재가 뭐 이제 형제자매 경쟁자인데 경쟁자로 인해서 또 내가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겁재를 얻느냐 마느냐는 이제 천간 오합인데 개수는 무토랑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임진일주가 계묘년에 개수를 겁재를 만났는데 이게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주에 무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토가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진술인신사해를 보시게 되면 지지지장간에 전부 무토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진술 그 다음에 인사 신해를 보시면 지지지장간에 전부 무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술인신사해를 제외한 다른 지지는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없어요. 그런데 임진일주는 이미 진토 안에 이 무토가 있죠. 이미 벌써 무토가 있어요. 여기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성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겁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겁재를 뭘로 볼 거냐? 이거는 뭐냐면 내 세력이 본인 세력이 같은 외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력이 좀 강해지고
그리고 내 세력이 강해지니까 새로운 일들도 벌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분야로 또 진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 자매, 친구, 동료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세력이 강해지고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드러난 천간하고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하면 얘는 이렇게 합을 해서 나가요. 이거는 이제 합거라고 해서 이 개수가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장간에 무토랑 합을 하면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작동을 합니다. 겁재에 작동이 돼요. 임진일주가 언제 2023년도에 어느 경우에 지장간에 무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데 이미 임진일주는 진토에 무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겁재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난 천간이 만약에 무토가 있다고 하면 겁재 작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묘를 보면, 묘는 이제 임진일주의 임수 입장에서 묘목은 상관이죠.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진로나 방향인데 일반적이고 보통의 어떤 그런 진로나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상관은 특출한 거예요. 특출나고 유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와서 그냥 마음적으로 내가 올해 뭔가 색다르게 뭔가 좀 특별하게 뭔가 좀 해볼까, 일 좀 벌려볼까라고 하는 것들인데 상관이 이게 되냐 마냐는 뭐냐면 이제 이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많이 들어보셨겠죠? 형충회합인데 일단은 이제 뭐 형은 자묘형 정도인데 크게 이거는 물론 이제 의미는 있지만 여기서 다루기가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좀 그렇고요. 충은 이제 묘하고 유하고 묘유충을 하죠. 묘유충. 그다음에 이거는 회인데 이거는 뭐냐면 삼합이에요. 이거는 묘는 해, 묘미 이렇게 삼합을 하는데 이렇게 반합도 하죠. 이렇게 지금 묘가 가운데 있으니까 미토랑 해수랑 이렇게 반합을 합니다. 이거는 목국이죠. 목의 반합이에요. 이 반합도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육합을 봐야 되죠. 이거는 묘는 이제 술토하고 묘술합을 하죠. 요거는 묶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임진일주가 양띠다. 그러면 묘미라고 하는 게 원래 상관이었는데 요 미토라고 요 묘미 이렇게 합을 해서 목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관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묘가 미토를 만나면서 묘미라고 하는 목의 반합국을 형성하니까 임수 입장에서 목은 식상이죠. 새로운 진로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임진일주가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2023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일들, 특별한 일들 이런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일주가 돼지띠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해묘 여기 있죠. 해묘 이렇게 해묘가 이렇게 합을 하면서 똑같이 목의 반합국이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식상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새롭고 좀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내가 마음속에 두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토가 있어요. 자, 임진일주가 개띠예요. 그러면 묘술합으로 묶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술토는 임수 입장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일을 갖다가 벌리고는 싶은데 이 직업적으로 인해서 이게 묶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들을 좀 벌리고 싶어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살지 말고 뭔가 좀 새롭게 일을 벌려보자 하는데 누가 잡아요? 직장 때문에 직업이나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벌리고 싶은 일들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관이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 임진일주가 개띠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를 보시죠. 이거 아까 제가 묘유충을 한다 그랬죠? 여기. 유예요, 유. 묘유충이 되면 만약에 임진일주가 닭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묘 안에 지장간이 갑을이 있죠. 그 다음에 유 안에 지장간은 경금과 신금이 있잖아요. 묘유충이 되면 이 묘에 있는 갑목은 요 기토랑 천간에 드러난 기토랑 갑기합을 하죠. 을은 을경합을 하죠. 자, 여기 유 안에 있는 신금은 이렇게 병신합을 하죠. 유 안에 있는 경금은 또 을경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임진일주가 닭띠인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천간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거는 실로 보는 겁니다. 실. 잃어요.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건 나가지가 않죠. 이거는 뭐 득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임진일주가 닭띠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닭띠가 아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된다. 2023년도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닭띠인데 내가 닭띠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요 유가 월지에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건 닭띠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6월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이건 진유합으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는데 얘가 묘유충을 하죠. 그러면 이 진유합이 풀려요. 그러면서 풀린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관성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유는 임수 입장에서 인성이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게 계약이다, 학업적인 어떤 성과, 부모님의 도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임진일주가 만약에 뭐 6월에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유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얻는 게 많을 겁니다. 많아요. 이건 진유합유로 된 게 이 풀리기 때문에 합이 풀리면 그 풀리는 육친성인 득으로 보는 겁니다. 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유튜브나 이런 그 강의에서 저처럼 이렇게 세밀한 강의하는 거는 아마 드물 겁니다. 이거 돈 굉장히 이거 비싼 수분료 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유로 묶인 경우에는 굉장히 득이 되지만 임진일주가 만약에 이 유년에 태어났다, 닭띠다고 한다면 양상이 틀려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득과 실이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유념해서 잘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임진일주가 2023년도에는 새롭게 진로나 방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겁재라는 걸 잘만 활용하시면 본인의 세력이 올라가고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을 사귀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띠면서 새롭게 사업도 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임진일주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